안녕하세요. 5월 16일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는 오늘은 5원 오른 2775원입니다. 이것은 월봉을 보건대 최저 3년 내의 최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봉 역시도 끝없이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은 최근 3일째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2,700원대 5일선, 11선, 20, 60, 120 역배열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와 같이 그래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면서 이때 지난해의 9월경이죠. 이때 미국의 특허가 완료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 그리고 2021년 지난해의 3월 경에는 원천 발명가 윤순결 교수의 그래핀 전극, 유연소자의 그래핀 전극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7,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조정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일제지는 51만 7,745주를 보였었고요. 최근의 거래량은 이렇게 600만 주 정도가 나왔었죠. 대략 거래량이 653만 주 나왔는데 9일 그래핀에서 반도체에 적용되는 펠리클을 개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9일 그래핀 펠리클 부품 개발을 추진한다. 2022년 5월 11일자에 나왔었고요. 국내외 업체, 지난 시간에 국내는 어떤 기업인가? 가장 많이 한 것은 FST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국외라고 한다면 현재 ASML, 네덜란드의 슈퍼홀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업을 협업을 통해서 FST는 삼성전자와 이렇게 협업을 진행하는데 FST라는 기업도 이 9일 그래핀, 9일제지처럼 대단히 입이 무거운 쉽사리 어떤 원론에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과 협업을 통해서 현재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 부품에 나선다라고 했고요.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은 세 업체에서 합니다. 그래핀 스퀘어, 그래핀 랩, 9일 그래핀 세 곳에서 하는데 9일 그래핀은 지난해 11월 말 정도에 국제과제 적외선 센서 비전사 그래핀 기반으로 국제과제를 45개월짜리를 1년 남짓을 해서 완성을 시켰고요. 이제 그래핀 펠리클은 현재 가장 앞선 곳 장비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그래핀 랩이 아닌가. 그러나 그래핀 랩은 펠리클을 그래핀뿐만이 아니라 펠리클을 제조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이제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9일 그래핀은 그래핀 펠리클에 적용되는 소재만 공급하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소재 부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협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펠리클은 EUV 장비에서 높은 투과율 그리고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내구성이 요구되는 상당히 어려운 제조 생산이 어려운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부터 FST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지만 현재 양산화가 된 곳은 없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EUV 펠리클 소재 요구 특성이 매우 까다로워 국내외에서 실리콘 소재, 은나노,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CNT라고 그러죠. 여러 신소재와 복합물질을 펠리클 소재를 응용하고자 개발되고 있다. 그중 그래핀은 높은 투광성 그리고 강도 등으로 EUV 펠리클의 유용한 재료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그래핀 펠리클,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도 역시 1년 정도 내라고 한다라면 FST는 그동안의 그래핀의 펠리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연구했었고요. 그러나 소재만이 비전사 대면적의 그래핀 그러한 소재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펠리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어져 있고 소재만 조금 바꾸게 되면 의외로 빠른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라면 비전사 대면적 그래핀의 그러한 우수성 차별화된 공정 그러한 부분으로 이 놀랄만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면 현재 FST라든지 또는 그러한 기업의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는 비전사 기반의 반도체 연구 TFT 이런 부분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이 좀 더 큰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51만 7천 주가 나왔었고요. 오늘 월요일 5월 세 번째 주에 공매도는 2만 3,990주. 오늘은 큰 폭의 프로그램 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은 17만 1980주. 그래서 351만 주, 이 351만 주의 9일 제지의 신용융자요 수는 3년 내에 가장 적은 물량에 해당하는 2.74%까지 해서 오늘은 조금 신용의 물량이 40만 주를 신규가 들어오고 또 상환은 36만 4천 주, 3만 8천 주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77%에 해당하고 조금 더 9일 그래핀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조금 몇 개월 뒤 정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조금 더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주체는 물론 프로그램 공매 세력의 프로그램과 그리고 신용 융자 물량이 300만 주를 무너지기 위해서는 대략 55만 주 정도가 또 시장에 상환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 충분히 300만 주대 미만으로도 신용잔고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역시 가장 저점에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한번 본다라면 16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의 매도량은 48,900주요. 프로그램의 매수는 20만 7,900주. 또한 프로그램 매도와 매수를 합하게 되면 25만 주, 51만 7,700주 중에 대략적으로 48, 9%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매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보유는 415만 7천 주, 3.26%에 해당이 됩니다. 315만 주 중에서도 대차의 물량으로 이런 채워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곳에 보면 5월 13일에 대차와 상환을 보겠습니다. 62만 5,600주가 대차를 하고 77만 6,888주가 상환을 하고 오늘은 대차가 12,740주, 상환은 22,254주, 대략 2만 주 정도가 또 대차가 늘어난 상황. 따라서 16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 그곳에 2만여 주를 하게 되면 19만 9,700주 정도가 또다시 외국인의 매수로 이렇게 잡힙니다. 장중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수급 오늘 프로그램 매수 16만 주에 해당하고 3일째 정도 가장 저점에서 3일째의 모습을 외국인들이 샀다라고 하는 52만 4천 주는 공매도의 움직임으로 보여지지요. 프로그램 매도 상황이었고 현재 국내의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기 이틀째 음봉의 모습이지만 0.37%가 코스닥에 들어온 모습이고요. 다시 5일선 위에 있는 앞전의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선물이 9시 12분을 지나면서 48%
0.8포인트 약세로 현재 나스닥 선물은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의 특검은 역시 60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 신용융자는 21조 5천억. 우선 환율이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1284원에 해당을 합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현재 100배럴당 109달러 정도, 역시 지속적인 고유가. 오늘 국일제지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당연히 원재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뭐 큰 차이 없고요. 매출액은 1분기에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지난 1분기에 176억 원의 매출을 했는데 70%가 증가한 매출 300억 원을 한 70% 증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영업이익과 순이익 면에서는 역시 적자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봉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큰 차이는 없죠. 최근 3일 지난 금요일 상승을 했었지만은 여전히 2,800원 근방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일제지의 리스크는 역시 국일 그래핀 차회사에서 그래핀에 관련된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은 아직은 기다림의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요. 신규 진입자들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라면 현재 더 좋은 종목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뭐 물론 지속적으로 영상을 하고 관찰을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때를 기다리면서 현재는 시장의 수급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다른 종목처럼 이렇게 일봉의 현재를 본다라면 일봉의 모습에서 국일제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국일제지를 한번 살펴를 본다라면 이와 같은 흐름이죠. 이러한 흐름도 요 때에 지난해 2020년부터 2021년 3월까지도 여전히 내리꽂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2주 정도가 된다라면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처럼 이 기간이 1년 현재에 충분히 넘은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저점이 무너지는 형국이어서 이와 같은 흐름도 불과 의미 있는 거래의 내용이 나온다라면 불과 3일 정도라면 충분히 이곳을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최근에 HLB, 제가 하고 있는 HLB도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지난 4월 5월 초까지만 해도 끝없이 내리면서 이 하방에서 응집하고 있는 3만 근방에 29,000원 아래에서는 반드시 올해 투자해야 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늘로서 4일째 벌써 44,000원까지 바로 회복하는 이거 하락의 거의 반 정도까지의, 반 정도는 아니었어도 충분히 5분의 2 정도에 머무는 그러한 상황까지 불과 4일째 걸렸습니다. 따라서 국일제도 역시 국일 자회사 국일그래핀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국일제지 그래핀에 대해서는 이틀 3일 정도라면 충분히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3, 4일 정도 걸리겠네요. 현재 2,700원대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어려울 때는 잠시 아침 시장이라든지 종가 무렵 정도 그러면서 그래핑 관련에 대해서 연구에 봄직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매일매일 들여다본다 한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당분간 4, 5일 최소 길게 된다라면 일주일 정도 5일이나 6일 정도 영상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서
내일이나 할 수도 있겠고요. 당분간 어쨌건 길게는 6일, 7일, 일주일 정도까지 영상을 좀 쉴 것 같고 짧게는 3, 4일간 쉴 것도 같고요. 그러한 말씀을 미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조금씩 간간히 하는 것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며칠 동안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